네, 일반전표 입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9페이지고요. 매출채권이고요. 자, 매출채권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 이 두 가지는 매출채권에 해당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어음, 수표로 회수한 경우, 즉 우리가 매출채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회수한 경우죠. 자, 같이 한번 7월 16일 날 분계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경은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전액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자, 7월 16일 날 쉬운 것부터 하면 외상 매출금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즉 우리 채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대변, 즉 4번을 누르시고요. F를 눌러서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채권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F2를 눌러서 자, 우리 어디에 해당하는 외상 매출금이었냐면 경은의 외상 매출금이었죠. 자,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자, 차변은 우리가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받을 어음은 이제 경은이라는 거래처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경은 거래처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대가로 뭘로 받았냐면 어음으로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는 분계였고요. 자, 다음 8월 10일 날 보시면 경은의 외상 매출금 2,7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현금, 잔액은 어음이래요. 자, 이렇게 일부씩 나누어서 받은 경우도 있죠. 자, 8월 10일 날. 자, 일단 우리 4번에, 즉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 없어지게 되겠고,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고, 총 얼마예요? 2,700만 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차변에, 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자, 얼마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차변에 자, 받을 어음으로 받은 거죠. 즉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고, 주의하실 점이 받을 어음은 반드시 뭘 걸어야 된다? 자, 이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8월 23일 보시면 자, 거래처 경은에서 외상 매출금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당좌 수표로 받은 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죠? 자, 우리가 당좌 수표가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자, 타인이 발행했다, 즉 거래처가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다라는 경우에는 어떤 계정 과목 써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은이, 즉 우리 회사가 아닌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부터 먼저 없애줘 볼게요. 자, 경은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고 총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 당좌 수표로, 즉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즉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 얼마? 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자, 나머지 2,000만 원 차변에 오게 되는 거래였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면 매출 할인이라고 있어요. 매출 할인은 우리가 결제일 전에, 즉 우리가 언제까지 회수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날짜보다 빨리 회수했을 때 고맙다라고 해서 돈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회사는 자,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자, 제조회사를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자, 매출 할인 코드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입력을 해보면서 볼게요. 7월 2일이고요.
자, 매출거래처 수진 백화점의 제품 외상대금 6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2% 할인하였고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이 한번 하면 자, 날짜가 7월 2일이고요. 자,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채권이기 때문에 F2를 눌러서 수진 백화점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고 금액은 600만 원.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전액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빠르게 회수하여서 자, 할인을 해줬대요. 즉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금액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6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자, 2% 할인해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게 되면 자, 매출 할인된 금액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그러면 자, F1을 눌러서 차변에 매출 할인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코드 번호 몇 번이에요? 406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방금 계산했던 12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만 우리가 당좌 예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 나머지 금액 입력이 되면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 7월 8일 분계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매출처인 자, 한국전력공사의 제품의 외상 매출 500만 원에 대하여 보통 예금으로 송금 받았다. 자, 동예금 잔액은 6월 30일 발행한 자, 요 매출 할인 조건이 있어요. 자, 매출 할인 조건이 있는데 요 괄호 안에 요거는 그 조건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자, 먼저 이제 자, 2 이렇게 슬러시 표시하고 10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10일 이내로 만약에 회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2% 할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암호 같은 건데 어쨌든 10일 이내는 2%. 그 다음에 자, 15일 이내면은 자, 여기 N이라고 되어 있죠. 자, 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어쨌든 15일 안에 우리가 원래 회수하기로 된 날짜는 15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15일 날에 회수 조건인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회수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를 할인해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요 거래를 우리가 결제를 했을 때 자, 최초의 돈 공급에 관한 최초의 결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래이기 때문에 7월 8일 날에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요거는 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거고요.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전부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자, 송금을 받았는데 요게 이제 6월 30일 날 발생한 건데 지금 언제 갚았어요? 7월 8일 날 갚았죠. 자, 7월 8일 날 갚았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족이 되죠. 10일 이내 2%.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 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차변에 매출 할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상품이 아닌 제품이고 406번 코드고요. 자, 요거 금액 2% 해서 10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나머지만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받을 어음에 대한 거고요. 이 어음에 대해서 할인하거나 또는 만기가 도래했을 때 또는 부도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어음 할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어음 할인은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은행이 그 어음의 금액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 수수료를 제하고 그거보다 적은 금액을 우리 회사한테 건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는 어떤 거래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매각 거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입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음을 은행에
할인하는 거, 요걸 이제 어음이 할인이라고 일단 하고, 그거에 대한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매각거래, 차입거래. 그러면 일단 1번 매각거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매각거래는 말 그대로 이 어음을 매각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매출채권, 즉 어음이 매출채권이잖아요. 이 매출채권을 실제로 처분을 해서 나머지 그 차익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9월 24일 보시면 영업활동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인수에서 받은 바드럼 7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대금은 할인료 32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송금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에 이제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매각거래는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도 배운 적 있으시죠? 기억하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자 9월 24일 날 매각거래이기 때문에 대변에 우리 회사에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즉 팔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음 자체가 대변에서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인수예요. 자, 금액은 받을 어음의 액면가액 그 전액을 다 없애줘야 되겠죠. 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액 다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자 나머지만 받은 거죠. 할인료 32만 원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거래인 경우에는 이 할인료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할인료 32만 원을 처리하게 되고요. 자, 나머지만 우리가 당좌 예금으로 송금을 받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는 것이 매각거래였고요. 자, 반면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입거래라고 있죠. 이 차입거래는 우리가 어음을 비록 은행에 건네줬지만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즉 매각한 것이 아니고 어음을 담보로 하여서 돈을 빌린 것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 차입거래예요. 자, 그러면 9월 25일 자, 요거는 자, 일단 대변에 금액을 우리 그 어음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매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즉 어음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 건데 그거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야겠죠. 자, 거래처는 해당하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걸어주시고 금액은 받을 어음의 금액 200만 원이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전액 다 받은 것이 아니고 할인료가 있어요. 10만 원. 요 할인료 같은 경우에는 매각거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했지만 요 차입거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린 거래이기 때문에 자, 이자 비용이라는 이자 비용 처리로 우리가 차입거래에서 할인료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면 만기 도래라고 되어 있죠. 자, 만기 도래는 말 그대로 어음에 이제 만기일이 도래가 되어서 자, 회수를 한 그런 거래가 되는 거죠. 9월 27일 날 보면 경은에 대한 받을 어음 3천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자,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만기가 도래하여서 이제 받을 어음에 대한 금액이 입금이 될 텐데 그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경우가 아니고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만 입금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9월 27일 날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 없어지고 자,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걸어주시고 금액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요 판매 수수료 비용 있죠? 831번. 자, 요게 이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겠고요. 자, 요 수수료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입금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보시면 부도일이라고 되어 있죠.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우리가 돈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해당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부도가 난 경우 회계 처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이고요. 제품을 매출하고 유진 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330만 원 있다. 자, 2015년 9월 30일에 유진 상사에서 수취한 어음이 부도 처리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대요. 이런 식으로 어음에 대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가 받을어음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대신에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면 9월 30일 날 더 이상 이제 받을어음이라는 우리 회사의 이 채권으로 하지 않고 유진 상사고요. 금액은 330만 원. 요거를 어떻게 대체하냐면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대체 분계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이 매출 채권이었다면 이제 매입 채무에 대한 분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이고요.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매출 채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현금, 어음, 수표로 상환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제 빚을 진 거기 때문에, 즉 채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갚았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8월 20일 날 보면 요거를 우리가 외상매입금 중 400만 원을 당사의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차변에 우리 회사의 부채, 즉 외상매입금이라는 게 부채가 감소하게 되겠고,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 비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400만 원. 그러면 대변에는 우리가 뭘로 지급했다?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자, 이것도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비전. 자, 어렵지 않은 분계였고요. 자, 다음. 자, 8월 22일 날 원재료 매입처인 비전에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경은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30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돈을 갚을 때 우리 회사에서 이제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서 지급하였지만 3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누가 발행한 어음이에요? 거래처, 다른 거래처, 경은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이거 대신 우리가 받을 건데 너네가 대신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양도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 분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2일이고요. 일단 차변부터 할게요. 차변에 우리 회사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게 되고, 이 부채는 어떤 회사에 대한 부채예요? 자, 매입처에 대한 부채죠. 주식회사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1, 2, 4 주식회사 비전에 대한 부채가 얼마 없어지냐면 500만 원 없어지는데, 요거를 지급할 때 300만 원은 대변에 우리가 어음 갖고 있던 거를 대신 받으세요 라고 양도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던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 받을 어음은 누가 발행을 했다? 경은이라는 거래처가 발행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비전, 요거는 매입 거래처고, 요 받을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따로 있는 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처가 달라진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서 했으니까 우리가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매입 할인 보도록 할게요. 매입 할인은 매출 할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기일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빨리 갚았다. 그런 경우에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매입 할인이다 라는 거고요. 자, 7월 15일 날 자, 원재료 매입처 송정상해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20만 원을 할인받고 전액 현금 지급했대요.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갚는데 일찍 갚았다라고 해서 약정에 따라서 20만 원 할인받은 거죠. 그러면 자, 7월 15일 날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사라지게 되고, 자, 거래처는 송정상해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갚는 거래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대변에 자, 매입 할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매입 할인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코드가 뜹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 원재료 매입처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참고 보시면 상품 밑에 원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에서 이제 우리가 도급이나 분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 코드 번호 155번이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할인받은 금액 얼마예요? 20만 원. 그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 거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7번 타계정 대체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변에 재고자산이 나오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일단 우리가 대변에 자산이 왔다라는 뜻은 뭐예요? 자산의 감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자산이 감소됐을 때, 즉 재고자산, 원재료나 제공품,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 팔려고 갖고 있던 거죠.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재고자산이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접대를 했다. 우리 제품으로 접대를 했다. 또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한테 선물을 줬다. 자, 또는 이게 재해로 불에 타버렸다. 불에 타버린 경우도 제품이나 이런 재고자산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 또 뭐 기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타계정 대체라는 적요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7월 8일 날 원재료의 일부를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금액은 3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원재료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다 사용을 했어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을 했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원재료가 그만큼 차감이 되겠지만 요거는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라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7월 8일 날 일단 우리 원재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감소로 일단 처리를 해볼게요. 처리를 해보고 요 재고자산이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적요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적요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계속 분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요 재고자산이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때만 우리가 적요를 쓰면 됩니다. 자, 적요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하단 보시면 적요에 대한 여러 가지 요 번호와 그 내용들이 나오죠. 보시면 다른 것들은 보실 필요 없고요. 8번 보시면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요 요 번호 칸에다가 8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자동 입력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판매 이외 목적으로 재고자산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적요의 8번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30만 원이고요. 자, 차변에 요거를 우리가 수선을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수선비라는 비용이고요. 자, 비용 중에서도 자, 우리가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썼기 때문에 제조원가, 즉 500번대 수선비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9월 2일도 볼게요. 당사에서 보유 중인 제품 30만 원을 공장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장 내 직원 식당에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어디다 썼어요? 복리를 위해서 식당에 설치했대요.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타개정 대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9월 2일. 자, 대변에 우리 회사에 제품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품이 없어지게 되고, 자, 이런 경우에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적요에 뭘 써야 된다? 8번을 써야 된다. 타개정 대체. 자, 8번을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30만 원. 그러면 차변엔 뭐가 오냐? 해당하는 그 계정 과목 맞는 걸 쓰시면 돼요. 복리를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일단 복리후생비고요.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어떤 직원들? 공장 직원들. 그러면 500번대 제조원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셔서 나머지 금액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터 치게 되면은 위에 줄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밑에 줄에 복사가 돼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거래처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번호 코드 자체는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요런 그 글씨들만 복사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점수에 영향이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8일 날까지 볼게요. 9월 8일 날까지 보면, 자, 회사가 보유 중인 제품. 자, 제품인데 지금 원가랑 시가가 각각 제시가 됐어요. 원가가 50만원, 시가가 65만원이고요. 이거를 불우유 돕기로 기탁하였다. 즉, 기부를 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9월 8일 날 대변에 우리 회사의 제품이 없어지는데 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기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적요 8번 타개정 대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금액을 원가로 해야 되는지 시가로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린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이 타개정 대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타개정 대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차변, 즉 기초 더하기 단기 발생한 그 단기 제품 발생액,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마를 하면 나머지가 제품 매출 원가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그 나머지 금액이 전부 다 이제 제품 매출 원가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빼야되기 위해서 이 타개정 대체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매출 원가를 제대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이니까 자, 원가 금액을 우리가 이 제품의 금액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원가다, 시가다, 원가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